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말 제일 고학력에 제일 좋은 회사를 다니시다가 40대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회사가 망했으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죠.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 부분을 우선 한번 뛰어넘으니까 좀 자신감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도 사람들을 믿다가 보니까 사기를 맞은 적도 있어요. 거의 뭐 2자리 가까운 이 숫자를 당해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억울한 거죠. 화병이 나더라고요. 한 2, 3년을 잠을 잘 못 잤어요. 운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한테 오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계속 우울해하고 왜 난 안 될까 이러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전문가로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고 저축을 무조건 저는 권장을 해드려요. 자산가분들은 진짜 고민을 되게 혼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투자에 쏟는 시간은 얼마 정도라고? 그냥 24시간이죠. 잘 때는 안 하는데 네. 아침에 운동을 무조건 하거든요. 네. 운동을 할 때 무조건 걷거나 이럴 당시에는 이제 내 머릿속에 생각이 계속 그런데 이제 돼 있죠. 혹은 내가 뭐 금리나 이런 데 갑자기 좀 꽂히거나 이러면 뭐 하루 종일 누구 뭐 유명한 유튜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전 오히려 전문적인 지식은 기자라든지 네. 아니면 뭐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를 더 많이 들으려고 해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튜브의 유명한 이런 사람들 얘기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전문적이라기보다 인기가 있어서 이게 좀 올라가는 편이 많은 것 같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런 쪽에 좀 많이 오리엔티돼 있는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들 있잖아요. SBS 뭐 스브스라든지 네. 훨씬 더 인덱스하게 팩트 위주로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이렇게 맞아가는 거를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결국엔 또 뉴스를 보면서 본인의 생각을 조정하는 구간이 무조건 있네요. 그러니까 뉴스는 당연히 매일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많이 돌아다녀요.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어디 지방이 됐든 기차를 타든 어디 시장을 가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바뀌어가고 어디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뭘 좋아하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주식 투자나 원하는 투자로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런 게 어떻게 또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항상 재밌고 호기심 있게 찾아보는 것 같아요. 자산가들을 만나면서 좀 많이 느낀 게 이제 저는 태어난 DNA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단련된 DNA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투자 환경을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이걸 검증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본인 스스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시간이 없을수록 뭔가 하나의 정보에 의존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와 자산의 버블을 만들고 자산을 증식하는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만의 어떤 가설을 하고 본인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접 금이 좋다? 그럼 내가 직접 금을 한번 사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금 시장이 흘러가는지도 알 수 있고 금도 주식이랑 똑같이 트레이딩이 되거든요. 내가 오늘 금 가격이 나오지만 이거보다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선물보다는 현물이 더 좋거든요.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어야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이 들지. 뭐 정말 하다못해 비행기 타려면 금한 덩어리 주고 나 이거 태워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해보면서 깨져도 보고 벌어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선호하는 거나 내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뭐가 달랐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험해 나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무슨 채널을 보고 이런 거는 저한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찾아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나랑 의견이 비슷한데 어떤 의미 때문에 비슷한지 그러면서 저도 한번 투자를 해보면서 경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실패를 좀 더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산가 편에 나오셨던 첫 번째 출연자분이 주식 관련돼서 아이디어 조금이라도 들으면 무조건 주식을 발꼬락이라도 넣어본다고 했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근데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은 주식을 말씀하셨고 이번에 출연하신 제이든께서는 뭐 이미 금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2, 3년 내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는 로직에 본인이 직접 미국 갔다 오시고 유럽 갔다 왔을 때 만났던 되게 심각한 현황 이런 걸 보시면서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 스킴을 이제 확립해 나가시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금에 더 많이 꽂혀 있는 게 금은 매장이 한정돼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는 계속 많은데 공급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금 매장량은 3분의 2가 이미 뭐 중국이나 인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 3분의 1만 남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당장은 내가 살 때 좀 비싼 거 같고 나중에 그럼 오히려 더 떨어져라 그럼 난 또 돈 받고선 또 계속 좀 더 싸게 모으겠다라는 한 2년, 3년 전략으로 지금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5년, 10년 후에 아까 제가 징여를 얘기했지만 우리 애들한테 제가 줄 때 이게 그때는 지금 또 생각해보면 그때가 쌌네. 근데 이게 너무나 무한한 자원이면 저는 안 투자를 했을 텐데 제가 그런 매크로적인 것들을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금을 지금 가격에도 사야 되는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이 10년 동안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로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합당한 투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저도 제이든님을 알게 된 지 지금 뭐 1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제가 뭐 저녁 자리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유익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정말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힌트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저한테 뭐, 야, 나 요즘에 뭐 금 보고 있어. 뭐 이런 뭐 아파트 나 요즘에 갈아타려고 고민하시는 것도 다 말씀을 주셨는데 자산가와 자산가가 안 되고의 특징은 자산가분은 그런 포인트 하나만 들어도 혼자 고민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투자를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하면서 자산을 불리는가 하면 이제 저 같은 이제 일반 직장인 출신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 강남에 집 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러고서 그냥 그럼 나는 강남 못 사잖아.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일반인과 자산가의 차이점이 굉장히 좀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사회 초년생이었던 시절로 돌아가셔서 대략적으로 노동소득 주식, 부동산으로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그 미술품으로 각각 퍼센테지로 이 정도 버셨다는 그 트랙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다시 총 정리를 하자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말 그대로 회사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들이 자기 연봉을 높이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가 있는 직장에서 어쨌든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그래서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는 우선 연봉을 높이자. 그러니까 내 영업 가치를 높이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올린 다음에 그 종잣돈으로 주식을 해서 한 30대 중반에 15억 정도를 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벌다 보니까 그 돈으로 또 주식을 하면 잃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로 갔고 그 중에 전세 저희가 14년 동안 7번 이사 갔을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생은 했지만 그때 그럼 결국 임장을 한 거예요. 동네를 다 돌아다녀 본 거죠.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뭐 와이프한테 제일 고맙죠. 믿고 따라와 줬으니까. 근데 그때 번 돈을 계속 그 전세 2억, 3억씩을 2년마다 계속 올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2억짜리 전셋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중에서 대출이 1억이었거든요. 저는 뭐 흑수저까지는 아니지만 은수저나 동수저지만 제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거고 근데 이게 잘 못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가 거지가 되는 거는 태어나서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지만 죽을 때 거지가 되어서 죽는다는 건 그건 자기가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이제 태어나서 제가 열심히 살았던 모티베이션을 저한테 줬고 그래서 30대 중반부터는 그 종잣돈으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투자하고 무조건 저축했었어요. 돈을 많이 아꼈죠. 그래서 1년에 5천이 됐든 1억이 됐든 그 종잣돈 모아둔 거를 이제 좋은 비상장에 나올 때마다 만기에 어떻게 또 타이밍이 좋게 꼭 그럴 때마다 이렇게 투자할 만한 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계속 다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40대 초반 되니까 그래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 모이고 나니까 그럼 이걸로 주식을 해서 시장이 좋을 때 2배, 3배 먹을 수 있지. 이거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주식을 한 종목에 10억 이상을 사본 적이 있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네, 10억을 하루에 1%씩만 왔다 갔다 해도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거는 진짜 뭐 주식을 사놓고 그냥 어디 2년 어디 아무것도 안 보고 살다가 다시 와갖고 열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건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나이 때는 그걸 하기에는 이미 쉽지 않은 나이에요. 그래서 40대 후반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적인 자산으로 부동산이라든지 또 채권이라든지 아까 말씀 비상장 또 엑시트 되면 그 돈으로 계속 롤오버를 해서 투자를 하고 집을 계속 보러 다녔잖아요. 임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 동안 한 동네만 산 게 아니라 여러 동네를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산 동네들이 다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때 내가 집을 샀어야 되는데 좀 후회하고 있던 찰나에 제 친구가 좋은 팁을 줬죠. 한번 같이 사보자. 근데 1년도 안 돼서 그 집이 10억짜리가 20억이 된 거예요. 재건축이. 근데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좀 그랬겠어요. 근데 이게 후회할 게 없는 게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신 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엄청 고생을 하고 지금 좋은 얘기만 하지만 좋은 얘기는 하루 이틀 이상은 못 가고요. 힘든 얘기는 1년, 2년을 계속 저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힘든 일이 우리네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데 그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걸 듣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좀 희망을 갖고 좋은 기회가 언젠간 나한테도 올 거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포인트를 잡고 계속 우울해하고 왜 난 안 될까 이러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전문가로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저축을 무조건 저는 권장을 해드려요. 이게 저축을 하다 보면 그 돈이 결국 나중에 10배짜리 돈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오거든요. 근데 당장 지금 주식 좋은 게 보여서 당연히 이 돈으로 이걸 사면은 20% 먹겠지. 인방 부자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은 쓸 때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축도 어느 정도 하시고 투자도 계속 하시고 뭐 하다 보면은 기회는 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생각지 않았던 상황에 힘들지만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잘 나갈 때 잘난 척 하지 말고 못 나갈 때 기죽지 마라. 언젠가 또 좋은 날이 오고 그리고 행복은 내가 예전에는 100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살아야지만이 좋았던 상태였다면 지금 뭐 좀 못 나가고 힘들어서 70이어도 내가 만족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땐 소득을 130을 벌어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 수 있는데 지금은 70만 벌어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내 자신이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이 사고나 생각의 방향이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어떤 무엇에든 투자를 하시든 기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속 좀 공부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경험을 해서 나중에는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그 힘든 일을 좀 겪고 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특히 젊은 나이에 그런 실패를 되게 많이 다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대표님의 그런 좀 스토리를 이렇게 힘든 일도 이제 겪어내셨으니까 잘 되셨으니까 보시는 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실제 스토리들 조금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말 상위 그거는 0.001%의 제일 고학력에 제일 좋은 회사를 다니시다가 40대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회사가 망했으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죠. 고2, 고3 때.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멘탈이 깨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형제들끼리 어떻게 잘 뭉쳐서 이겨내면서 이제 돈을 그때 열심히 벌어야 되고 제가 상대를 나와서 돈을 버는 게 그냥 일반 제조업체 가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내 능력 이상으로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취업 준비를 할 때 금융권만 했습니다. 대기업, 제조업체 이런 데는 아예 지원서를 거의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되더라도 내가 좀 뭔가 내가 원하는 회사 브랜드보다는 내가 원하는 직종, 고급 직종,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위주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 부분을 우선 한번 뛰어넘으니까 굉장히 이제 좀 자신감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무너졌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자포자기해서
그냥 뭐 루저처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힘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도 사람들을 믿다가 보니까 사기를 맞은 적도 있어요. 사기를 맞아서 뭐 힘든 일도 겪고 돈도 못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사기라는 게 모르는 사람한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이고 10년 넘게 알던 사람이고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꽤라고 말하기에도 굉장히 큰 거의 뭐 두 자리 가까운 이 숫자를 당해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억울한 거죠. 이게 한 2, 3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으면서 화병이 나더라고요. 한 2, 3년을 잠을 잘 못 잤어요. 근데 이제 우리 PD님께서 여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운동을 자기 규칙적인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이 멘탈을 이겨내는 게 육체인 것 같아요. 이게 우선 멘탈이 제일 중요한데 멘탈을 이기려면 몸이 건강해야 멘탈도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몸속에 있는 땀을 좀 배출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많이 좀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신도 같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몇 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또 내가 또 빌려준 돈도 또 사기를 당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제일 큰 자산인데 그게 한 번에 다 날아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제 얘기랑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술을 먹거나 뭐 이런 것도 좋을 수 있지만 항상 그 운동을 해서 내 멘탈을 계속 잡아가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도 힘든 케이스들이 있었지만 취미를 많이 좀 늘렸던 것 같아요. 뭐 자전거를 타든지 이제 사진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공모전 같은 데 계속 내서 입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전시회도 하고 그걸로 제가 나중에 수익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정도까지 한번 해보려고 이제 사진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그림이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뭐 네가 무슨 안목에 있는데 그림을 뭐 이걸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렸을 때 저도 모르게 많이 배워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그 부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림을 잘 그리면 좋은데 그림 그리는 재주는 없고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내가 또 덕업일치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 인생의 취미를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뭐 아침부터 주식시장 열리는 것만 보고 있으면 벌써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잘 컨트롤해서 항상 운동을 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갖든지 내가 아무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는 노력. 힘들 때 좋을 때야 뭐 친구들 많이 만나서 즐거운 얘기하면 되는데 힘들 때 아무도 달래주지를 않아요. 가족밖에 없었고 그게 진짜 유일한 힘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제가 잘 버텨나갈 수 있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이드님 안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얘기는 사실 처음 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온실 속의 화초가 나중에 온실이 없어지면 금방 죽듯이 우리가 잡초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이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가 왜 지금 너무 힘들고 이렇게 괴롭고 죽고 싶고 뭐 이제 돈도 투자했는데 너무 많이 잃어서 이러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랑 똑같은 입장에 있었고 단지 운도 좋았고 또 열심히 남들보다 더 한 발 더 뛰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운이 더 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노력이 운을 만든다는 게 일정 부분 동의를 좀 하시는 거네요. 저는 100% 동의를 하는 게 운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한테 오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투자해서 엄청나게 실패도 많이 해보고 힘든 일도 몇 년 동안 겪어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겪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한테 굉장히 단단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사업 시작하고 한번 코인으로 한번 크게 데이면서 되게 몇 년 저도 혼자 마음앓이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대표님 인터뷰 들으면서 되게 많이 좀 네. 이겨내서 아, 되게 좋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100% 가능한 게 저보다 어리잖아요.
네. 이게 사업하려는 것도 30대에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40이 넘어서 했거든요. 근데도 힘들거든요. 근데 사업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얻어 터져서 맷집을 키우면 나중에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100%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촬영 감사했고 저도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겼던 게 내가 이렇게 찍어봤기 때문에 네. 더 높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요즘 듣는 얘기가 바닥에서 지하라는 것도 있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모든 일들이 오늘 딱 이런 게 발생을 했는데 내일 눈 떠보면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되고 싶은데 우리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항상 우여곡절이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도 굉장히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연륜이 생기니까 이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분이 좀 더 좋아진 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게 일도 조금씩 더 잘 돼요. 이게 이제 단단해진 거죠.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지하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게 주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했는데 말도 안 되게 계속 100억, 200억, 300억, 500억 찍어. 그럼 그 돈이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1000억을 이제 2000억 만들겠다가 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더 다져서 이게 계단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상승 곡선을 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욕심이거든요. 저도 욕심 그 누구보다 많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뭐 500억, 1000억 벌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한 100억만 있어도 충분히 저는 행복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65세 때 국민연금 받지만 그래서 아까 이제 저축을 하라는 게 개인연금도 들고 국민연금도 있고 법인으로 급여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받는 것도 있고 이걸 하다 보니까 월 1500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대학 가서 시집 장가 가는 거 말고는 추가적으로 돈 들어가는 게 내가 매달 1,500만 원 이상은 쓰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무리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자산을 해서 자산 배분하고 또 캐시플로우 만들고 사실 굉장히 간단한 로직이지만 이 중간중간에 자산가들이 액션한다는 게 틀린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터지고 벌어보고 또 터지고 벌어보고 이게 계속 파이처럼 쌓여야 단단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굳이 그분들만큼 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상태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저도 요새 목표는 예전에 그때 좀 투자하기 전에는 그때 자기 좋으니까 나 그게 빠르게 경제적 자유 찾을 수 있겠다 이거였다면 요새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들로 이게 약간 직원들 이제 월급 주고 다들 좀 뭔가 조금 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즐겁게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거에 더 저도 포커싱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취미를 가지라고 한 게 취미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하다못해 제가 또 하고 싶은 건 트로트 가수거든요. 먹는 거 좋아하니까 팔도 강산 좋은 제철 있을 때 축제 같은 거에 싸게 이렇게 불러주면 거기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앞으로 이게 내가 좀 스트레스만 안 받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거를 더 밀치로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업하면서 많이 느낀 게 결국 사업이라는 게 돈이라기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해놓고 이걸 즐겁게 하면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만 올라와서 욕심도 좀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 원하고자 하는 길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저랑 어떻게 보면 상황이 똑같았기 때문에 훨씬 더 와 닿을 수 있는데 근데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기 나오신 제이드님도 그렇고 이제 안지 오래됐지만 각자 약간 좀 사이클이 틀렸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잘 될 때는
이제 제이드님이 조금 힘든 구간에 들어갔었고, 제이드님이 이제 터널을 나오니까 제가 또 힘든 구간으로 들어간 것 같고, 인생이 이제 되게 잘 될 때 저도 이제 많이 조언을 옆에서 들었는데, 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이 잘 나가다 보면은 이제 좀 으쓱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잘난 맛에 이렇게 막 가도치가 막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항상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꼭 해주셔가지고, 저도 나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사업하고 하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지만, 잘 될 때마다 항상 여기 제이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촬영할 때 노 스크립트로 하거든요. 간단한 질문 몇 개만 사전에 던져주고 사전 내용이 아예 서로 주고받고 하지도 않고 여기서 그냥 즉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피디님 입장에서는 조금 편집할 때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있는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자산 사이즈나 얼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이걸 믿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세 번째 자산가 분을 모시고 이제 찍는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편을 찍었을 때의 그 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받았는데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금융 베이스에 있는 분들의 시각으로 자산가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내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여러 번 들었다 보시면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이드님께서도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몇 년 동안 또 막 힘드셨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다 이겨내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간절한 부탁으로 절대 나오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셔서 힘든 인터뷰, 힘든 시간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1% 자산가가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1% 찐 자산가가 되는 데까지 옆집 부자형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